네, 안녕하세요. 품질 경영 3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품질 경영의 활동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제가 품질 경영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과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그 툴이라고가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이 고객 중심 경영, 또 현장 종업원 전술적 참여, 또이 품질의 리더십 혹은 전략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방법론이랑 통합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활동에서는 어, 통계적 품질 관리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먼저 프로세스 경영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방법론들을 좀 길게 따로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왜 이제 고객 중심 경영을 처음으로 얘기했느냐? 제가 품질의 정의를 얘기할 때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고객의 기대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주로 하나는 이제 fitness for use, 사용의 적합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의 품질의 정의는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용자적 관점에서 품질이 정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 경영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고객 중심 경영, Customer Focus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주 동안 한 주를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고객 중심 경영 얘기를 진행하면서 먼저 고객 중심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의 의견이 뭔지, 고객이 원하는 리퀘어먼트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고객을 어떻게 디파인 할 거고, 또 그 고객으로 그들 고객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난다면 거기에 맞게끔 제품과 설계를 디자인해서 그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결과인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서비스 퀄리티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 서비스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퀄리티는 고객이 인지하는 어떤 만족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퀄리티의 분야의 내용인지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 측정이랑 매우 연결됩니다. 특히 이제 서브퀄이라고 하는 서비스 퀄리티를 줄임말이죠. 서브퀄이라는 방법론이 만들어졌고, 이 서브퀄이라는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이제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고객 중심 경영이란, 고객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넘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서 고객이 적극적인 참여를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의 요구 조건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충족시키려면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이걸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만족시킨 거를 조금 넘었습니다. 뭐죠? 그래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로열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객의 로열티 플러스 고객이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팬덤이 형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인게이지라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구글을 쓰거나 뭐 어떤 뭐 페이스북을 하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의 사용자하고는 사용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컨텐츠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서비스나 어떤 제품의 일원으로서 어떤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즉 그런 고객이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고객 중심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기업 관점, 모든 것들을 기업, 그 프로바이더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유저의 관점을 되게 중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정착시킬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고객 중심 경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고객 중심 경영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그 어려운 개념이고 이거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프로바이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많이 이게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고객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둘 다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 어떤 경영을 한다는 데서는 동일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객 만족은 고객이 인지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이 뭐냐면 고객이 내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에 비해서 내가 인식한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만족한다 하는 인식이죠. 고객의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중요시 여긴다면 고객 중심은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고객이 적극적인 액티비티를 포함한다는 거죠. 즉 고객의 적극적 참여란 말을 썼죠. 그런 걸 포함하도록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기업과 그 서비스의 팬덤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사실은 고객이 그 기업 활동에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끝까지 끌어내는 것. 그걸 적극적 참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말을 씁니다. 품질 경영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종업원도 역시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종업원의 적극적 참여라고 말하십니다. 즉 종업원이 그냥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뭐랄까요? 나의 삶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직장 생활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가 그 품질 경영에서 큰 개념,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고객 중심 경영, 또 뭐죠? 전세적 참여,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의미하고요. 또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이 세 가지 개념을 되게 중요시 핵심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만족 혹은 고객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품질 관련 모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의 초기 모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이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 리더십을 통해서 품질 경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달성한다는 거죠. 즉 전략 경영을 하고 인적 자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어떤 품질 결과를 달성하고요. 이 달성된 품질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회사 안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좋은 품질 경영을 잘하는 어떤 회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콤 발드리지 모형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많은 어떤 활동들을 잘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회사 내 활동들을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말콤 발드리상의 기본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ISO 9000이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인풋 자체가 뭡니까? 고객입니다.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인풋이 되는 거고,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이 안에서 잘 활동을 해서 뭐죠? 결국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받았을 때 고객이 만족하느냐는 거죠. 만족하는 건 뭡니까? 이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제품이 잘 구현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나로서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즉, 고객 품질 영향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객의 요구 조건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내가 잘 구현해서 결국엔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 그게 품질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뭐가 되는 거죠? 고객이 리퀘어먼트를 이해하는 게 시작이고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마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돌아본다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고객 만족 경영이다. 고객 중심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헤스켓이라는 분은 서비스 프로피션이라는 책에서 즉 서비스 회사에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연계되는 활동들을 가만히 보자 하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에서 궁극적으로 서비스 회사에서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익을 달성하고 또 뭐죠? 지속적인 revenue growth, 즉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달성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객의 충성도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객의 충성도가 달성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있을 테고 서비스를 계속 받을 테고 좋은 얘기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가 이익도 늘어나고 또 레비뉴 그로스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 충성도가 있으려면 즉 고객 충성도가 있으면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고객의 인게이지먼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객 만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고객을 만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서비스가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전달돼서 뭐가 돼요? 고객의 니즈와 를 다 미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달성을 하면 고객이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객 만족은 어떻게 달성되느냐 하는 얘기죠.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즉 회사 내에서의 어떤 오퍼레이팅 스트래티지와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는데 이 오퍼레이팅 스트래티지와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고객한테 전달하는 서비스 밸류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고객한테 좋은 리졸트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리졸트를 제공을 하면 고객이 만족한다는 인식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자, 이게 바로 고객이 제공되는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고객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달성되느냐? 여기서 참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종업원들을 잘 유지해서 종업원들이 가장 생산성이 높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에서는 종업원들이 끊임없이 컨택트를 하기 때문에 종업원을 잘 유지하고 종업원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품질 경영에서 이걸 뭐라 그랬죠? 여기서 종업원의 전사적 참여 employees engagement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의 인게이지먼트를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종업원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커스터머 세티스팩션과 뭐죠? 인프로이 세티스팩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내부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워크 디자인이 잘 돼 있고 인프로이 셀렉션도 잘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리워드도 잘 줘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거,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툴들이 잘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즉 내부 프로세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품질 경영의 얘기를 거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뭐죠? 고객의 만족, 또 뭐죠? 종업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종업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게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되면 뭐가 됩니까? 레비뉴가 늘어나고 프로핏이 늘어나게 되겠죠. 레비뉴와 프로핏이 늘어나면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죠? 그때는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죠. 왜요?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요. 즉, 이 모든 체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말했던 품질 경영의 체계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품질 경영의 체계를 따라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달성돼야 된다는 거죠? 고객 성과가 달성돼야 되고, 고객 성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뭐죠? 종업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정립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 만족이라는 게 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달성되면 뒤에 일어나는 게 뭐죠? 예, 재무적 성과가 달성된다는 거고요.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죠? 내부 인터널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는 뭐죠? 종업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종업원이 만족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연결되는 우리가 그 접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매우 좋은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객 중심의 어떤 그 계획을 수정하려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고객이 누군가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되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겠죠. 즉, 고객이 요구사항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내가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기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런가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서비스 쪽에서 그러면 전달 시스템의 설계나 전달 프로세스의 설계라고 얘기하고, 설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죠? 전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계획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 중심 경영을 하려면 첫 번째 고객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고객 중심 전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제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 관점에서의 고객 중심 경영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경우에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고객이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참여를, 그 고객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첫째,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고객과 고객의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분석 방법이 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이 요구 조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 접점, 고객 관계, 고객 불만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고객 중심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달성되고 난다면 우리가 고객 만족도가 뭔지, 또 고객 참여도가 뭔지를 대한 고객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 훨씬 더 좋음을,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고객 만족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째 이제 고객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매우 쉬운 것 같은데 어떤 기업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협의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왜 협의의 정의라고 말하냐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을 설명하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나 제품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고객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크홀더로서 좀 더 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제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유통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유통업자는 내 고객이냐 아니냐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브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면 브레이크는 그냥 팔지 않습니다. 누가 사죠? 내 브레이크를 사는 사람은 자동차 회사겠죠. 그럼 자동차 회사가 내 고객이지만 또 나는 누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브레이크를 진짜 쓰는 최종 고객이 내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누가 내 고객일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잘못 내리면 매우 협의의 고객이 정의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협의의 고객이 정의를 내렸을 때는 진정한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하는 관점을 좀 더 광의의 관점에서 내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누구인가를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한국 외국어대학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학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의 중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업원과 고객은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도 하고 고객이 아니라 참여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참여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고객입니까? 여러분들이 학부모가 우리 고객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던지냐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의 사용자예요. 고객과 사용자는 다릅니다. 고객은 누구죠? 돈을 주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과연 누구를 고객이라고 말하고 누구를 사용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객을 나눌 때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사 내 고객을 우리가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품질 경영에서 많이 활용했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뒤에 프로세스가 내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과 공정, 부서와 부서 사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내부 프로세스 고객을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세스 내부에서 다음 프로세스가 내 고객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객 중심 경영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직 밖에 실제 이것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외부 고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머라는 개념과 유저라는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용자라는 사람은 뭐죠? 제품과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입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객은 여러분들 부모님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돈을 지불하시니까요. 그럼 사실은 그럼 부모님이 갖고 있는 요구 조건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구 조건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구매부서가 고객이에요. 구매부서가 우리한테 계약을 주고요. 그리고 구매부서가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구매부서가 사실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제품을 이용할까요? 아닙니다. 물건을 사간 그 회사에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용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과 사용자가 분리될 때가 많고 고객과 사용자가 분리되고 고객의 리퀘어먼트와 사용자의 리퀘어먼트가 같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한쪽의 입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리퀘어먼트를 고려하고 나머지를 리퀘어먼트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플랫폼 인더스트리 가면 더 복잡해지죠.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돈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용자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고객이고 누가 사용자고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예. 뭐 사실은 어디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도 참 재밌죠. 편의점을 만드는 프랜차이즈의 오너는 편의점 주인이 고객일까요? 아니면 편의점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고객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요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버는 우버의 사용자가 있고 우버 서비스의 제공자가 있거든요. 이 플랫폼 인더스트리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들을 어떻게 서로 다른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 건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여러 계층들의 사람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우리에게 과연 누가 얼만큼 중요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데 그것들을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통상에서 오면 서플라이 체인을 하길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이 거쳐서 최종 고객한테 서비스의 서플라이 체인에 고객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중간 관계에 있으면 과연 최종 고객이 내 고객인가, 중간에 있는 고객이 고객인가, 아니면 그들의 연결되는 유통 단계별로 나오는 문제점들을 내가 어떻게 리퀘어먼트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객을 디파인할 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정의해주지 않고 생각 안 해주면요, 아까 말씀드린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의 정의를 해서 스테이크홀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들을 잘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요, 현재 고객이 아니라 잠재적 고객이에요. 지금 고객이 아닌데 앞으로 신규 서비스나 신규 서비스에서 고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고객이 아니죠. 앞으로 고객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뭐죠? 이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나오는 고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 지금 고객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누가 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 중심 경영을 할 때 내가 처해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조직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실제 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돈을 지불하는 사람, 거기에 혜택을 받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직들 또 뭡니까? 그거 외에도 잠재적 고객, 내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나올 수 있는 고객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누군지를 정해줘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과연 내 고객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